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대별로 변하는 한국 전통춤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이 한국 춤과 음악은 타지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한놀이나 소은같이 사물놀이와 전통춤을 추는 이 단원들의 구성이 중앙아시아에서 유학 온 러시아 한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새로운 도시에 와서 매우 외롭죠. 도시 친구도 잘 안 해주고 러시아 한인들끼리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뭐 한국 춤이든 한국 음악이든 그렇게 의미는 없었고요. 소은 무용단은 제2의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춤과 음악이 있었다면 2000년대 중후반에 이 친구들이 몇 년 동안 춤도 열심히 추고 공연도 하고 뭐 사물놀이도 배워보고 하면서 러시아 한인들이 조상 문화로서의 한국 전통춤 어떤 내가 한인이 맞나 보다 하는 정체성 형성의 수단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북을 열심히 추면 피가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대요. 이게 내가 한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 들어서면 한국 춤이 꼭 뭐 한인들만 즐기는 문화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한류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인들이 오히려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문화 콘텐츠로서의 한국 춤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러시아인들이 동양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춤에 대한 관심이 발현이 되면서 예전에는 99%가 러시아 한인들이 한국 춤을 배우러 왔었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는 러시아인들이 한국 춤을 배우러 오는 현상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이 한국 전통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소은무용단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직접 증언한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요. 처음에 한국 춤을 접할 때는 어색하고 이상한 동작들이 있는데 어색하고 이상한데 아름다운 그런 한국의 전통 춤 동작을 통해서 새로운 이 한국적인 미학적 체계를 몸에 직접 이 친구들이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디에가 이제 아비투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아비투스를 러시아 한인들이 습득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이 한국 전통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공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막뒤에서 이제 무용단 친구들이 족두리 쓰고 한복 입고 이렇게 기다리며 대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나 조선시대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연을 통해서 본인은 러시아인이거나 러시아 한인이지만 한국 사람으로 빙의 되는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타임슬립을 체험하면서 어떤 타인으로 상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한국 전통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연자와 관객들 모두에게 이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고 형성하게 되고 또 발현시켜주는 것이 이 한국 전통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객석에서도 아리랑 노래가 나오면 가슴이 너무 울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그런 게 전통춤의 역할 그리고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은예술단 친구들이 전문 예술인이 아니고 비전문 예술인들이에요.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전공한 친구들이 아니고 본인의 직업들이 다 각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일에 공연을 하러 가야 되면
그 월차 쓰고 가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영사관에서 문화 공연 해주세요 하면 잠시만요, 저희 친구들이 월차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차를 쓸 수 있는 친구들만 선별을 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 공연 예술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이 외국의 공연 예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전통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특수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이 현지에서 이 무용단 친구들과 라포를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마당놀이라던가 그리고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가 항상 불거집니다. 무용실도 그렇고 교실도 그렇고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뭔가 좀 활동을 해볼까 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재정 문제에 항상 시달린다라는 것이 있고요. 교육자의 부족도 있습니다. 저처럼 우연히 유학을 가게 돼서 근데 또 우연히 한국춤을 전공한 사람이라 무용단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유학생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교육자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출연자 및 정단원의 확보도 필요한데요. 이 친구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현지인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라던가 한인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라던가 사할린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구하러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 배워서 이제는 공연할 수 있겠다 하면 다른 지역으로 결혼하러 떠나요. 또 직장 구해서 떠나요.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정단원 확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인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전통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특히 해외 공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외 한인들을 위한 전통춤 교수법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친구들은 거기서 선생님 없이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상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이런 교육의 부재를 방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당놀이처럼 현지 문화에 적합한 공연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남도국악원이랄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다양한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된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런 기관들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이런 공연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가치를 인식하고 또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이 공연 예술의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전 세계에 750만 재외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K컬처의 하나로 이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각 나라의 한인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 상호소통의 모델로서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넬리 리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성악가 분이 해준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분이 저희가
7년도에 모스크바에 있었던 한국 민족 축제에 출전을 했을 때 저희 소음무용단의 공연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서 러시아 한인이라는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보시면요. 나는 소음무용단의 공연에서 러시아 한인들이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매우 수준 높은 한국 전통춤을 선보였으며 이에 모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소운을 1위로 결정하였다. 나는 한국에서 약 5년간 거주하며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그 한국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의 춤에서 잘 표현되었고 그들의 춤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우아하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여서 춤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었다. 한국 문화는 우리의 유전자 안에 존재하며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 한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였고 150여 년간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예술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결속시키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연해주에서 건립되어 1937년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하여 90여 년간 러시아 한인들의 민족 문화 발전과 더불어 마음의 고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1960, 70년대에 학업을 위해 그리고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이주한 한인들이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1991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이곳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개관,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 2018년 CJ 공장 준공 등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인터넷과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 러시아의 민족문화 부흥의 흐름에서 한인들의 잃어버린 민족문화를 되찾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된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 나는 현재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어 교육, 전통춤, 사물놀이 등의 한국 문화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문화교육센터 난의 전통무용단 소운, 국악앙상블 한누리는 러시아어로 하는 마당놀이, 놀부전, 춘향전, 심청전 공연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에게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효과는 크지만 센터 난의 재정 문제, 예술 단원의 확보 문제 등 지속적인 공연 활동 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